오, 36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노트북. 이름이 베이직북? 성능도 너무 베이직한 거 아니야?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충분하겠는데? 안녕하세요. 테크홀드 꿀단지 PD입니다. 저렴한 노트북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는 언제나 존재하는데요. 최근까지는 아니고 한 2달 전에 와디즈 펀딩 사이트에 30만 원대 노트북 베이직북 14가 등장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최고 옵션을 선택했을 때 35만 8천 원, 36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스펙이 제법 준수해서 바로 질렀습니다. 베이직북 14는 성능을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한 2개월 정도를 직접 사용해 보고 영상에 어떤 녀석인지 담았습니다. 가장 먼저 박스를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어보면 일단 첫인상이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만원대 제품인데 그래도 포장에 조금은 신경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직북 14의 스펙은 30만원대 치고는 준수한데 하나씩 살펴보면 CPU는 인텔의 8세대 CPU인 셀러론 3867U를 탑재했고 8GB 램에 256GB SSD, 38W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HD 그래픽스 610을 기본 내장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14인치 FHD 해상도를 지원하고 IPS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0만원대 치고는 꽤나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8GB 램이 DDR4가 아니라 DDR3라는 점이에요. 8세대 CPU를 사용했으니까 DDR4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DDR3를 탑재한 것이 조금 아쉽죠. 크기는 요즘 나오는 14인치 노트북 딱 그 정도 크기인 것 같고 두께가 19.6mm로 그래도 2cm는 되지 않는데 요즘 워낙 얇은 녀석이 많이 나와서 평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1.46kg으로 30만원대에서 이 정도 무게, 이 정도 두께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이직북 14를 박스에서 처음 꺼냈을 때 저는 와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왜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로고도 없고 그냥 흰색 그 자체입니다. 너무 깔끔해서 뭔가 약간은 싼 티가 난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기본적인 디자인이니까 유행을 타지 않고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녀석을 펼쳐서 보면 역시나 완전히 흰색이에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각도는 이 정도까지 펴지고요. 모습이 대략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전원 어댑터도 보고 가면 역시나 완전히 흰색인데 형태가 조금 올드한 느낌이 나요. 뭔가 90년대 느낌이나 그런 게 나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도 다행인 것은 들고 있으면 굉장히 가벼워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 별로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후면도 보고 넘어가면 이쪽에 방열구가 있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좌측면을 살펴보면 USB 단자, 전원 단자, 미니 HDMI, USB-C 타입 단자, 켄싱턴 락이 있는데 뭔가 위치가 조금 이상합니다. 전원 단자가 가운데 있어서 전원을 끼우고 나면 이렇게 USB 단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USB 단자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보통 켄싱턴 락은 마지막에 있어서 자유롭게 뭔가 자물쇠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켄싱턴 락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역시나 연결할 때 뭔가 부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우측면에는 유선 램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단자, USB 단자, 3.5파이 오디오 단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는데 30만원대 노트북이지만 정말 필요한 단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좌측면에 있는 USB-C 타입 단자가 조금 특이한데 아쉽게도 PD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고 C2C 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고 C2A 케이블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노트북을 열어보면 상단에 스피커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로 키패드와 터치패드가 있는데 키패드는 실제로 타이핑을 해보면 타건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다소 가벼운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그런데 문서 작업을 하거나 웹서핑을 하면서 사용할 때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딱 평균적인 수준 30만원대 치고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반면에 터치패드는 키패드만큼의 성능은 보장하지 못하는데요. 뭔가 이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가볍고 달그락거리는 게 심해서 사용할 때 뭔가 시끄럽기도 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긴 해요. 기본적인 반응 속도나 터치 속도는 괜찮습니다. 베이직북 14를 살 때 업체에서 블랙 키스킨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이트 색상이 싫은 분들은
블랙 키스킨을 깔아도 좋고 키패드를 보호하기에도 괜찮죠. 블랙 키스킨을 까니까 뭔가 디자인적으로 이게 좀 더 이쁘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블랙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4인치 IPS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야각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뭐 시야각이 나쁘지 않아요. IPS다 보니까 시야각은 충분히 괜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밝기를 한번 볼게요. 밝기를 최대로 낮추면 이 상태고 높이면 이 정도인데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이고 있고 햇빛이 강한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디스플레이 자체에 대한 불만은 가진 적이 없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좌우측 베젤 굵기는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단과 상단의 베젤이 조금 두꺼워서 뭔가 싼티가 나기는 해요. 더해서 디스플레이 상단에 보면 웹캠이 하나 있는데 성능이 썩 좋지 않아요. 혹시나 웹캠이 필요하신 분은 그냥 하나 사서 달아서 쓰세요.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기본 성능이죠. 베이지북 14는 기본적인 성능은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라든지 문서 작업을 하는 데는 제한사항이 없거든요. 제가 실제로 최근 강연을 다니면서 이 베이지북 14를 가지고 강연을 가서 강연 자료를 띄우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편집하기도 했는데 크게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노트북으로 웹서핑도 많이 하고 유튜브로 영상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멀티미디어 기기로 사용하는 분들도 꽤나 있는데 그런 용도로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웹서핑이나 유튜브 시청 간에 크게 제한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 기본 내장된 스피커의 성능도 중요한데 베이지북 14에 내장된 스피커는 성능이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영상을 보면서 음성을 들어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어서 편집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을 클릭해서 열어보면 굉장히 고화질의 사진, 그러니까 용량이 한 10메가, 20메가 넘어가는 사진은 로딩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시 나타나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 편집을 해보면 뭐 가벼운 사진들은 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고화질, 고품질의 사진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간중간 딜레이가 생겨서 조금 불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포토샵을 켜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지도 몰라요. 사진 편집 시에도 용량이 굉장히 커지면 버퍼링이 생기고 조금 뭔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영상 편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혹시나 영상 편집을 염두에 둔다면 이 제품을 구매하면 안 돼요. 베이지북 14가 사진 편집도 조금 뭔가 불편한 감이 있고 영상 편집은 당연히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는데 게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어느 정도로 게임이 안 되는지를 직접 보면 이 노트북의 성능이 이 정도구나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조금 버벅거리긴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를 직접 해볼 건데요. 환경 설정에 가서 설정을 한번 맞춰 볼게요. 지금 보시면 화면 넘어가는 게 뚜둑 끊기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설정을 매우 낮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직접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꽤나 로딩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이 30만원대 노트북 가지고 배틀그라운드를 돌려보는 것은 이 노트북의 성능이 안 좋다고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노트북이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가끔씩 굉장히 저렴한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나는 고사양 게임도 즐길 거야 라고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거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낙하산 착지를 했는데 화면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버벅거림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게 제 마음대로 좀 조절이 안 돼요. 많이 버벅거리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동안 다양한 스펙의 노트북을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조작이 힘든 것은 처음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35만 8천원짜리 노트북을 구매해서 배틀그라운드를 돌린다? 이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가끔씩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배틀그라운드가 가능한 노트북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할 수 없다면 그냥 불가능한 노트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성능으로 게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게이밍 노트북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서 프레임 체크나 내부 온도 체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외부로 나오는 온도는 한번 보면
그렇게 뭐 뜨겁다고 느낄 만한 온도가 밖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대략 적외선 온도계로 표면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면 한 30도, 40도가 안 되는 온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외부로 나오는 온도가 사람들에게, 이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상태가 베이지북 14에는 가장 하드한 상태일 텐데요. 소음이 그렇게 뭐 심할 정도로 발생하지 않아요. 지난 2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소음은 충분히 준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배틀그라운드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게임은 외에는 다른 뭐 특별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데, 혹시나 소음이 발생한다면 하드웨어 자체가 문제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음은 준수한 편입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충분히 성능을 가늠할 수 있긴 하지만 데이터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3D 마크를 돌려보겠습니다. 3D 마크를 처음 켜면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스카이 드라이버 테스트를 하라고 해요. 이 노트북의 사양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사양이 조금 낮은 노트북에서 보통 벤치로 많이 사용하는 스카이 드라이버를 테스트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스가 가장 대중화된 테스트다 보니까 성능을 가늠하기는 가장 좋아요. 3D마크 파스 점수가 나왔는데 516점입니다. 이 노트북의 포지션 자체가 뭐 이 점수가 크게 의미 있는 포지션은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낮은 거는 맞아요. 베이지북 14는 SSD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SSD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이용하고 있는데 나온 결과를 보면 속도가 일반적인 SSD 수준은 됩니다. 우리는 노트북을 구매하고 나서 구매한 가격은 잊어버리고 성능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이지북 14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노트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30만원 중반에 구매할 수 있는 새 노트북 중에서는 분명히 이 정도면 구매할 만하다라고는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3, 40만원대 새 노트북을 소개할 때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조금 더 좋은 성능의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는 게 낫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중고 노트북이 돈을 투자했을 때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새 것을 사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새로운 노트북을 사고 싶은 분들에게는 30만원대 중반, 35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트북을 리뷰할 때마다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저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베이지북 14는 정말 목적이 명확합니다. 꿀단지 PD가 생각하는 베이지북 14의 용도는 웹서핑, 영상 시청, 간단한 문서 작업, 사진 편집도 간단한 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직장인이 정말 가볍게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녀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불만족을 줄 만한 제품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굉장히 만족스러운 새 노트북이 될 수 있는 베이지북 14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크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